솥 안에 든 거인. 옛날 어느 산골에 소년과 아버지가 오순도순 살았다. 아버지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면 소년은 혼자 남아서 집안일을 했다. 마당도 싹싹 쓸고 빨래도 척척 널었다. 아버지가 나무를 한 짐 해서 올 때쯤이면 따끈따끈한 밥도 지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밥과 국이 다 식어가도록 웬일인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소녀는 밤새 뜬 눈으로 아버지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안 되겠다. 당장 아버지를 찾아봐야지. 소녀는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어둑어둑한 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갔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목이 아프게 외치고 다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다. 소녀는 산골짝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갑자기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네 아버지는 못된 거인한테 붙잡혀갔다. 소년이 놀라서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거인한테 붙잡혀갔다고요? 그래, 그 거인은 사람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땅 속에 있는 보물을 파내게 하지. 그러다가 힘이 약해지면 잡아먹어버린단다. 아버지를 구하고 싶으면 당장 벼룩 한 말, 빈대 한 말, 바늘 한 말을 구해서 거인의 집을 찾아가거라.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소년이 넙죽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안개도 싹 걷히고 산신령도 온데간데 없었다. 소년은 얼른 나무를 한 짐했다. 그리고 한달음에 마을로 내려갔다. 소년은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 바늘 한 마를 샀다. 벼룩과 빈대를 잔뜩 모으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톡톡 튀는 벼룩자루, 꼬물꼬물 빈대자루, 뾰족뾰족 바늘자루. 소년은
자루 3개를 짊어지고 산으로 갔다. 끙끙거리며 이 골짝 저 골짝을 헤매는데 커다란 집 한 채가 떡하니 나타났다. 그 집은 문짝 하나가 소년이 사는 집만큼이나 컸다. 옳거니 여기가 거인의 집이로구나. 소년은 집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땅이 쿵쿵 울렸다. 소년은 얼른 기둥 뒤에 숨었다. 곧 험상궂게 생긴 거인이 나타나 광 앞에 우뚝 섰다. 가만히 숨죽이고 지켜보았더니 거인이 이름을 줄줄 부르는 게 아닌가. 그 가운데에는 소년의 아버지 이름도 있었다. 저녁거리들이 모두 잘 있군. 한숨 자고 나서 잡아먹어야지. 거인이 침을 주르륵 흘리는 것을 보고 소년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는 듯 했다. 거인이 코를 골 때마다 문짝이 덜컹거렸다. 이때다. 소년은 톡톡 튀는 벼룩 한 마를 술술 풀어넣었다. 그러고는 냉큼 마루 밑에 숨었다.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따가워. 벼룩이 버글버글해서 잠을 잘 수가 없네. 거인은 툴툴대며 마루로 나왔다. 에이, 어디 편히 잠잘 데 없나? 소년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에라, 모르겠다. 여기에서 자야지. 거인은 마루에 벌렁 드러누웠다. 거인이 코를 골 때마다 마루가 삐걱거렸다. 이때다. 소년은 꼬물꼬물 빈대 한 마를 우르르 풀었다. 그러고는 냉큼 나무 뒤에 숨었다. 아이고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 빈대가 바글바글해서 잠을 잘 수가 없네. 거인이 온몸을 벅벅 긁으며 말했다. 에이, 어디 편히 잠잘 데 없나? 소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에라, 숲에 가서 자야겠다. 거인은 숲으로 쿵쿵 들어갔다. 소년도 살금살금 따라갔다.
거인은 큰 나무 아래에 벌러덩 둘어누웠다. 거인이 코를 골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이때다. 소녀는 나무 위로 조심조심 올라가서 뾰족뾰족 바늘 한 마를 와르르 쏟아부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하늘에서 웬 바늘비가 내린다. 거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후다닥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이방저방 기웃거리다가 숨을 씩씩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옳지. 여기가 좋겠다. 이제야 푹 잘 수 있겠군. 가마솥을 본 거인이 해벌쭉 웃었다. 거인은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커다란 몸집이 가마솥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갔다. 소녀는 재빨리 큰 바윗돌을 여러 개 가져와서 솥뚜껑을 냅다 눌러버렸다. 소녀는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폈다. 들썩들썩 우당탕 쿵쾅. 한참 뒤 가마솥 안이 조용해졌다. 그제야 소녀는 광으로 뛰어갔다. 아버지, 제가 거인을 물리쳤어요. 아버지와 소녀는 와락 부둥켜 안았다. 고맙다. 고마워. 네가 우리 모두를 살렸구나. 아버지는 함께 붙잡혀 있던 사람들과 광에 있던 보물을 골고루 나눠 가졌다. 소년과 아버지는 보물자루를 메고 손을 꼭 잡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마을,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다. 하루는 어머니가 목에 넘어 부잣집에 잔치 준비를 도우러 가게 되었다. 얘들아, 누가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함부로 열어주면 안 돼. 엄마라고 해도 손을 만져본 뒤에 엄마 손이 맞으면 열어주렴. 알았지?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몇 번이나 단단히 이르고 서둘러 목에 넘어 부잣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잔치 준비를 도와주고 광줄이 가득 맛난 떡을 받았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꼬불탕 첫째 고개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다. 호랑이는 냠냠 맛나게 먹고 어슬렁어슬렁 사라졌다. 꼬불꼬불 둘째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났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꼬부랑꼬부랑 셋째 고개에서도 꾸불텅꾸불텅 넷째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났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얼른 떡을 던져주었다. 어느새 어머니는 꾸불꾸불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었다. 그런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제 떡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지. 너라도 먹어야겠다. 어머니가 벌벌 떨며 말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호랑이는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잡아먹어 버렸다. 아이들이 있다고. 어머니 옷을 걸쳐 입고 어머니 머리수건을 둘러쓰고 호랑이는 얼씨구절씨구 신이 났다.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 오시기만 애타게 기다리는 오누이 집으로 호랑이는 슬렁슬렁 내려갔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열어라. 오누이는 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쉰소리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일했더니 힘들어서 그렇단다. 그럼 문틈으로 손을 한번 넣어봐요. 호랑이가 앞발을 쑥 들이밀었다. 우리 엄마 손은 이렇게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더니 부르터서 그렇단다. 누이 동생이 호랑이 말에 깜빡 속아서 오빠가 말리기도 전에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어이쿠. 아니나 다를까. 방으로 쑥 들어온 건 어머니 옷을 빼앗아 입은 호랑이였다. 오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재빨리 꾀를 내었다. 엄마, 동생이 똥이 마렵대요. 똥이 마려워? 그럼 방에다 누워라. 안 돼요.
방에다 놓으면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래? 그럼 뒷간에 가서 얼른 누구 와라. 네, 제가 데리고 갔다 올게요. 오빠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냉큼 일어섰다. 오누이는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와 우물가에 있는 오래된 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기는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오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오누이가 도망친 것을 알아차린 호랑이가 바람처럼 뒤쫓아왔다. 호랑이는 두리번 오누이를 찾아다니다가 나무 아래 우물물에 비친 오누이를 보았다. 아하, 여기 숨었구나. 호랑이는 침을 꿀꺽 삼켰다. 낚시로 낚아낼까? 조리로 건져낼까? 호랑이의 말에 누이 동생이 그만 호호 웃음을 터뜨렸다. 호랑이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나무 위를 쳐다보았다.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했다.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서 번들번들 윤기나는 참기름을 내 발에 발랐다. 하지만 미끌미끌한 참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얘들아, 그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갔니? 이번에도 오빠가 대답했다. 들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면 되지요. 어리석은 호랑이는 또 부엌으로 달려가서 반들반들 윤기 나는 들기름을 내 발에 발랐다. 역시나 미끌미끌한 들기름 때문에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때 큰 일이 벌어졌다. 저런 바보.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홈을 밟고 올라오면 되지. 누이 동생이 호랑이를 보고 깔깔 웃다가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호랑이는 한 걸음에 달려가 도끼를 들고 왔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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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호랑이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한 발 두 발 올라오기 시작했다. 어기뚱 호랑이는 점점 다가왔다. 오누이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었다. 오누이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다.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다.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붙잡고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다. 그것을 본 호랑이도 두 발을 모아 빌었다. 그런데 어리석게 거꾸로 말했다. 저를 살리시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잠시 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다. 호랑이가 그걸 잡고 올라가는데 동아줄이 뚝 끊어지고 말았다. 그건 헌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쿵 떨어졌다. 오늘날 수수가 빨간 것은 그때 호랑이 궁둥이에서 나온 피가 수수를 붉게 물들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은 달이 되었다. 며칠 뒤 누이 동생이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밤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나하고 바꾸자. 그 뒤로 누이 동생은 해가 되고 오빠는 달이 되었다. 해가 된 누이 동생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게 부끄러웠다.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게 눈부신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한다. 토끼와 자락. 깊이 깊은 동해 바닷속 웅궁이 걱정과 한숨으로 들썩거렸다. 용왕님의 병은 유명한 의원들도 못 고친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어. 누나대가 그 발 좀 가만히 놓고 이야기하시오. 거래대가 누군 이러고 싶어 이러는 줄 아시오? 걱정 때문에 발이 저절로 흔들리는 걸 어쩌란 말이오. 그때 청어대감이 숨가쁘게 들어왔다. 마마, 먼 바다에 사는 물범 의원을 모셔왔사옵니다. 물범이라고? 이름도 없는 의원이 어찌 마마의 병을 고치겠어? 돌아가라 이르시오. 대개장군이 집게발을 번쩍 들어올리며 말했다. 대개장군, 물범 의원이 병을 잘 고칠 수도 있지 않소? 일단 한번 보여봅시다. 나이 많은 고래대감의 말에 대개장군도 슬그머니 집게발을 내려놓았다.
물범 의원은 조심조심 용왕님의 맥을 짚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갸웃거렸다. 왜 그러느냐? 못 고칠 병이냐? 용왕님이 힘없이 물었다. 못 고치는 병은 아니었고 그게 좀 뭘 그렇게 꾸물거리시오? 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고래대감이 물범 의원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마마의 병을 고칠 약은 바닷속에는 없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땅에 사는 짐승 깡충깡충 토끼의 간을 드셔야 합니다. 깡충깡충 토끼의 간이라고? 여봐라, 모두 들었느냐? 네, 마마. 그럼 빨리 땅으로 올라가 깡충깡충 토끼를 잡아오너라. 신하들은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다. 입을 꾹 다물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니, 왜 아무도 말이 없느냐? 마마, 고래대감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고래대감은 자기네 조상들이 땅 짐승이었다고 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문어대감, 그건 오래전 이야기지요. 마마, 어서 발 많은 문어대감을 보내어 토끼를 꽉 안아오게 하십시오. 어허, 고래대감. 발이 많다 하나. 내 고향은 바다요. 한 번도 물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땅에 가서 토끼를 잡아오겠어? 그만들 하시오. 그래, 이 많은 신하들 가운데 깡충깡충 토끼를 잡아올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요.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마마, 고래 아래옵니다. 땅에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 자라가 가면 어떨까요? 옳거니, 왜 그 생각을 못했던고? 어서 자라를 데려오시오. 자라는 용왕 앞에 불려와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그림 속에 깡충깡충 토끼를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네게 큰 벼슬을 내릴 것이다. 아마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꼭 잡아오겠습니다. 자라는 토끼 그림을 가지고 땅으로 올라왔다. 나비들은 짝지어 훨훨 날아다니고
꾀꼬리들은 수양 버들에 앉아 꾀꿀꾀꿀 노래를 불렀다. 어디에 가서 깡충깡충 토끼를 찾지? 자라는 느릿느릿 고개를 돌리며 이들판 저 동산을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깡충깡충 토끼는 보이지 않았다. 여보시오, 덩치 큰 양반. 이런 친구 못 보셨어? 소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와 그림을 보았다. 그건 도선생 아니요? 저기 참나무 숲에 있던데. 저쪽 참나무 숲이라고요. 고맙소. 마침 토끼는 쿨쿨 낮잠을 자고 있었다. 두 눈을 꼭 감고 앞발을 가지런히 가슴에 올려놓은 채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았다. 자라는 그림을 보며 옳다구나 하고는 살며시 다가가서 가만가만 토끼를 흔들었다. 여보시오, 깡충깡충 도선생 아니시오? 누구시오? 나는 바닷속에 사는 별주부 자라요. 이렇게 유명한 깡충깡충 토선생을 뵙다니 참 기쁘군요. 아니, 바닷속에까지 내 이름이 알려졌단 말이오? 그럼요. 모두들 깡충깡충 토선생을 보고 싶어 한다오. 점잖지 못하게. 깡충깡충 토선생이 뭐요? 그냥 토선생이라고 하시오. 토끼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슬쩍 눈을 흘겼다. 그래, 토선생. 요즘 사는 재미가 어떻소? 나야 늘 즐겁소. 아주 잘 살고 있소이다. 내가 알기로는 사나운 짐승들한테 쫓겨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던데요. 아이코, 어찌 그리 잘하시오? 쫓겨다니느라 이렇게 눈까지 빨갛게 되었지 뭐요. 참 안 되었군요. 우리 용궁은 얼마나 살기 좋다고요. 사나운 짐승을 피해 도망칠 필요도 없어요. 게다가 우리 용왕님께서는 토선생처럼 잘생기고 영리한 동물을 찾고 계시지요. 글쎄, 높은 벼슬까지 주시겠답니다. 어떻소? 나와 함께 용궁으로 가지 않겠소? 토끼는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나는 땅짐승이라 바닷속엔 들어갈 수 없지 않소? 그런 일이라면 걱정 마시오. 내 등에 올라타면 용궁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오. 토끼는 자라 등에 올라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바닷속 세상은 토끼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졌다. 보석처럼 예쁜 물고기들이 꼬리를 흔들며 토끼를 반겼다. 저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집은 뭐요? 저기가 바로 도선생이 살게 될 용궁이라오. 더 빨리 가시오. 더 빨리. 토끼는 궁둥이를 들썩거리며 소리쳤다. 자라는 토끼를 용왕 앞에 데려갔다. 호호, 깡충깡충 토끼. 여봐라, 빨리 저놈을 잡아라. 바닷속 병사들이 우르르 토끼에게 달려들었다. 미안하오. 우리 용왕님의 병에는 토끼간이 좋은 약이라오. 자라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꽁꽁 묶인 토끼의 귀를 톡톡 쳤다. 토끼는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 얼른 마음을 가라앉혔다. 마마, 재간이 마마의 병을 고치는 데 쓰인다니 큰 영광이옵니다. 그런데 마마, 이미 제 간이 세상의 모든 병을 고친다고 소문은 바다하게 퍼졌지요. 덕분에 만나는 짐승들마다 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밖에 나갈 때는 잘 씻어서 바위 틈에 숨겨둔답니다. 저 자라가 살짝 귀띔해 주었다면 가지고 왔을 텐데요. 토끼의 말에 자라가 벌컥 화를 냈다. 뭐라고? 감히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 마마, 짐승이 어찌 간을 넣었다 빼었다 하겠습니까? 자라는 하도 크게 소리치는 통에 하마터면 몸이 뒤집어질 뻔했다. 마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 배를 갈라도 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용왕님의 병은 영영 고칠 수 없을 것이옵니다. 토끼가 눈도 깜짝 안 하고 말하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용왕님이 입을 열었다. 토끼야, 정말 간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그럼요. 저한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간을 뭐 하려고 아끼겠습니까? 토끼는 다시 자라 등에 엎여서 땅으로 돌아왔다. 아유, 살았다. 토끼는 이리 깡충 저리 깡충 춤을 추었다.
나무를 잡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풀밭에 누워 팽그르르 뒹굴기도 했다. 도 선생, 갈 길이 머니 빨리빨리 간을 가져오시오. 자라가 조바심을 내며 말했다. 하하하! 간을 가져오라고? 미련퉁이 자라야. 몸 안에 붙어있는 간을 어떻게 꺼낸단 말이냐? 이 똑똑한 토끼님이 그리 쉽게 죽을 줄 알았더냐? 토끼는 수염까지 쓱 쓸어내리며 호통을 쳤다. 나를 등에 업고 오느라 수고했으니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썩 물러가거라. 토끼는 두 팔을 벌리고 깡충 헐 깡충 헐 나비 흉내를 내며 산으로 뛰어갔다. 요술 항아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 종일 일만 하는 농부가 살았다. 그 마을에는 안지나서나 욕심만 부리는 욕심쟁이 영감도 살았다. 하루는 욕심쟁이 영감이 농부를 찾아왔다. 이보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 손바닥만 해도 자기 땅이 있어야지. 그러면 좋겠지만 땅값이 워낙 비싸서요. 언덕배기에 내 땅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반값에 줄까? 자네가 워낙 부지런해서 내가 특별히 하는 말일세. 아이고, 그럼 당장에 사고 말고요. 농부는 욕심쟁이 영감에게 넙죽 절을 했다. 그런데 농부가 산 땅은 돌멩이만 많은 자갈밭이었다. 어? 돌멩이를 파내고 파내도 끝이 없네. 더 열심히 파야겠다. 착한 농부는 속아서 땅을 샀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열심히 땅을 파고 또 파고. 그러던 어느 날 뱅그랑하고 뱅이 끝에 무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땅 속에 뭐가 있나? 농부가 조심조심 땅을 파니 커다란 항아리가 나왔다. 큼직하니 아내가 좋아하겠군. 농부는 항아리 안에 뱅이를 넣고 지게에 얹어 집으로 가져갔다. 농부의 아내가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다.
옳카니 웬 항아리예요? 내가 밭에서 캔 거라오. 아내는 시큰둥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도 땅을 파니 뭐가 나오기는 하네요. 이리 줘요. 김치독으로 낯쓰게. 다음 날 수탉이 아침을 알렸다. 벌써 날이 밝았군. 어서 밭에 나가야지. 농부는 두리번 괭이를 찾았다. 괭이를 어디에 두었더라? 아유, 저기 항아리 안에 두었잖아요. 농부는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냈다. 오? 괭이가 또 있네. 농부의 눈이 놀란 토끼 눈처럼 커졌다. 농부의 아내가 눈을 흘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요. 괭이가 2개로 늘어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요. 농부는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냈다. 그런데 항아리 안에 괭이가 또 들어 있었다. 이것 봐. 허허, 참 신기하네. 농부는 항아리에서 괭이를 꺼내고 또 꺼냈다. 어디 좀 봐요. 농부의 아내는 호들갑을 떨며 항아리 앞으로 다가섰다. 옳거니, 여보, 얼른 엽전을 가져와요. 엽전을 항아리에 넣어보란 말이에요. 아내의 말대로 농부는 엽전 하나를 항아리에 넣었다. 엽전도 마찬가지였다. 꺼내고 또 꺼내고 자꾸자꾸 나왔다. 호호호호, 이젠 우리 부자예요. 이건 요술 항아리라고요. 요술 항아리. 농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부지런히 일하더니 하늘에서 복을 내렸나 봐. 요술 항아리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다. 욕심쟁이 영감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갈밭에 그런 보물이 있었을 줄이야. 어떻게든 빼앗아 와야 할 텐데. 욕심쟁이 영감은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밤낮으로 그 생각만 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욕심쟁이 영감은 그 길로 농부를 찾아갔다. 아이고, 영감님, 웬일이세요?
긴 말할 것 없네. 요술 항아리를 돌려주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술 항아리 말이야. 내 것이니 돌려달라고. 하지만 제 땅에서 파낸 항아리인걸요. 아이고, 답답한 사람. 내가 자네한테 땅을 팔았지. 네, 그랬지요. 애가 거기서 나온 항아리도 팔겠다고 했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때 농부의 아내가 따지고 나섰다. 영감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네는 왜 나서나? 땅을 샀으면 땅만 가져야지. 왜 항아리까지 가지려고 하나? 뭐라고요? 차갈밭을 좋은 밭이라고 속여서 팔고는 이제 와서 항아리까지 빼앗겠다고요? 여보, 구경만 할 거예요? 그러자 농부도 앞으로 나섰다. 영감님, 항아리는 드릴 수 없어요. 내놓으라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군. 항아리 주인은 바로 나야. 제 땅에서 파낸 제 항아리예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소리쳤다. 그러지들 말고 원님한테 가요. 가서 항아리가 누구 것인지 가려달라고 해요. 두 사람은 원님을 찾아갔다. 원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항아리만 요리조리 살폈다. 이깟 항아리 때문에 이웃끼리 싸워서야 되겠느냐? 항아리는 내가 맡아둘 테니 모두 물러가라. 농부도 욕심쟁이 영감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뭣들 하느냐? 어서 물러가라. 농부와 욕심쟁이 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요술 항아리는 내 거다. 지금 사람들이 있으니 밤에 돈꾸러미를 넣어야지. 원님은 항아리를 대청마루에 놓아두고 어험어험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뒤 낮잠을 자던 원님의 아버지가 대청마루로 나왔다. 마침 배가 고팠던 터라 항아리가 눈에 번쩍 띄었다.
웬 항아리지? 곶감이나 가득 들어있으면 좋겠군. 원님의 아버지는 항아리에 머리를 쑥 들이밀었다. 그러다가 그만 항아리 안에 쏙 빠지고 말았다. 애국한 카메라, 아무도 없느냐? 누가 나 좀 꺼내다오. 어서. 그 소리에 놀라 방에 있던 원님이 달려나왔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여기다. 항아리 아니야. 빨리 꺼내다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원님은 아버지를 항아리 안에서 간신히 끌어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항아리 안에서 또다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야, 뭐 하느냐? 나 좀 꺼내다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끌어내고 또 끌어내고 원님의 아버지는 끝도 없이 나왔다. 대체 어느 분이 진짜 아버지입니까? 보면 모르냐? 내가 진짜지. 뭐 하는 거냐? 나는 아직 항아리 안에 있는데. 원님의 아버지들은 서로 진짜라고 우겼다. 그러더니 한 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요술 항아리가 쓰러지더니 기둥에 쿵 부딪히면서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버지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청마루에는 원님과 원님의 진짜 아버지만 남게 되었다. 에휴, 이제 살 것 같다. 이상한 항아리 때문에 이게 웬 고생이라. 원님의 아버지가 구시렁구시렁했다. 아이고, 아까운 내 요술 항아리. 원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깨진 항아리 조각들만 바라보았다. 도깨비와 개암. 옛날 어느 산골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나무꾼이 살았다.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개암나무에서 개암 하나가 똑 떨어졌다. 개암은 나무꾼의 발밑으로 부르르 굴러왔다. 아버지께 갖다 드려야겠다.
그런데 개암 하나가 또 부르르 불러왔다. 이건 어머니께 갖다 드려야겠군. 얼마 뒤 개암 하나가 또 도르르 불러왔다. 하하, 이건 내가 먹어야지. 나무꾼은 개암 새 알을 주머니에 넣고 열심히 일했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들리더니 푸드득 비가 쏟아졌다. 나무꾼은 후다닥 산길을 내려갔다. 마침 쓰러질 것 같은 빈집이 보였다. 여기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나무꾼은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집 밖에서 와사삭 와사삭 소리가 났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은 살그머니 밖을 내다보았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도깨비들이 떼지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눈에 띄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나무꾼은 얼른 대들보 위에 올라가 숨었다. 도깨비들은 나무꾼이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얘들아,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좋지. 밤새도록 놀아보자고. 도깨비들은 커다란 도깨비 방망이를 흔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아무도 없어. 도깨비만 있어. 도깨비만 있어. 방망이도 있어.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 봄을 나와라 뚝딱, 봄을 나오지. 도깨비 방망이, 착한 방망이. 음식 나와라 뚝딱, 말도 잘 듣지. 아무도 없어. 도깨비만 있어. 도깨비만 있어. 방망이도 있지. 도깨비들은 한참 춤을 추다가 도깨비 방망이를 뚝딱 내리쳤다. 그러자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맛있는 음식이 방 한가득 차려졌다. 얘들아, 우리 먹고 또 놀자. 좋지. 배불리 먹어보자고. 도깨비들은 음식을 우적우적 맛있게도 먹었다. 나무꾼도 배가 고팠지만 침만 꼴깍꼴깍 삼켰다. 그때 문득 주머니에 넣어둔 개암이 생각났다. 옳지, 개암이나 먹어야겠다. 나무꾼은 곰질곰질 개암을 꺼냈다. 딱!
개암 깨무는 소리가 온 집안 안에 울려 퍼졌다. 이런, 큰일 났군. 나무꾼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도깨비들이었다. 도깨비들은 개암 깨무는 소리를 대들보가 무너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 얘들아, 집이 무너지려나 봐. 맞다, 맞아. 얼른 나가자. 도깨비들은 도깨비 방망이도 내팽개치고 불이 나게 집 밖으로 달아났다. 한참이 지났지만 도깨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무꾼은 대들보에서 살금살금 내려왔다. 도깨비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보니 배가 더 고팠다. 나무꾼은 음식을 냠냠 맛있게 먹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도깨비들이 두고 간 도깨비 방망이가 눈에 띄었다. 나무꾼은 얼른 도깨비 방망이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도깨비 방망이 덕분에 나무꾼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 도깨비 방망이만 내리치면 집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쌀도 생겼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무꾼을 부러워했다. 하남백이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마음 착하니 하늘에서 복을 내린 게지.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 어이구, 배야. 어이구, 배야. 욕심쟁이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욕심쟁이는 당장 나무꾼을 찾아갔다. 여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나? 나한테만 살짝 말해주게. 하하, 내가 부자가 된 건 다 개암 덕분이라네. 나무꾼의 말에 욕심쟁이는 귀가 솔깃했다. 개암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얻다니 누워서 떡 먹기다 싶었다. 욕심쟁이는 산속으로 들어가 개암나무를 마구 흔들었다. 그러자 개암이 뚝 떨어져 발밑으로 도르르 굴러왔다. 욕심쟁이는 얼른 개암을 주머니에 넣었다. 옳지. 이제 개암만 깨물면 되겠군. 욕심쟁이는 나무꾼이 말한 집으로 가서 도깨비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워그적 워그적 소리가 나자 욕심쟁이는 살며시 밖을 내다보았다. 정말 도깨비들이
커다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도깨비들아, 어서 오너라. 내 방망이 잘 들고 오너라. 욕심쟁이는 얼른 대들보로 올라가 몸을 숨겼다. 벙실벙실 웃음이 나오는 걸 꾹 참으면서 말이다. 도깨비들은 집안을 둘레둘레 살폈다. 얘들아,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맞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도깨비들은 잔뜩 화난 얼굴로 툴툴거렸다. 도깨비가 있어 사람도 있어. 사람이 있어 방망이도 있어. 도깨비 방망이 가져간 사람 방망이 내놔라. 빨리 내놔라. 도깨비 방망이 가져간 사람 방망이 내놔라. 어서 내놔라. 도깨비가 있어 사람도 있어. 사람이 있어 방망이도 있지. 욕심쟁이는 도깨비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줄만 알았다. 이때다 싶어 욕심쟁이는 곰작곰작 배암을 꺼냈다. 딱! 개암 깨무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도깨비들은 달아나기는커녕 놀라지도 않았다. 얘들아, 방망이를 훔쳐간 녀석이 여기 있다. 빨리 찾아서 혼을 내주자. 그래. 방망이를 내놓으라고 하자. 도깨비들은 마침내 대들보 위에 숨어있는 욕심쟁이를 찾아냈다. 네가 우리를 속이고 방망이를 가져갔지? 어서 방망이를 내놓아라. 아니에요.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도깨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욕심쟁이는 도깨비 방망이로 밤새 두들겨 맞았다고 한다. 그 뒤로 욕심쟁이는 대구르르 개암이 구르는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리고 도깨비들은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한다.